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시죠?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 길이를 제곱한 값이 나머지 빗변의 제곱이 같다. 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여기는 수직선 사이에 수직선 평면 좌표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간단한 개념 하나 나와 있죠.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2, 여기 5, 두 점 사이 거리 얼마입니까? 3. 이렇게 처리하죠. 근데 가끔 수직선상에 있는 두 점 중에 어디가 더 오른쪽인지 어디가 더 왼쪽인지 그림상은 그렇지만 문제 안에 문장으로 녹아있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오른쪽인지를 확인이 안 되거나 어느 쪽이 더 위쪽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A,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B라고 부르고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불렀을 때 두 점 사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어느 쪽이 오른쪽, 어느 쪽이 위쪽인지 알면 위쪽에서 아래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되는데 모를 때는 그냥 아무렇게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시면 됩니다. 빼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그냥 좌표점끼리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시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평면 좌표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거리 재는 우리가 쉽죠. 근데 좌표 평면 위에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4,5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 거리 얼마입니까?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수직선상에 두 점이 찍혔을 때는 뭐 거리 구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좌표 평면이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있으면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때 쓰이는 게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여기 점이 있어요. 1,2. 이 점이 A. 4,7, 4,6 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점이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길이를 구할 때 필요한 선분은 이겁니다. 이 점에 점 A가 나타내는 X좌표 1, 점 B가 나타내는 X좌표 4가 필요해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죠? 3이겠네요. 이 3이 그대로 어디로 올라가냐면 1위로 올라갑니다. 이 길이가 3이 되겠죠. 이 점의 Y좌표 2, 이 점의 Y좌표 6. 이 두 점 사이 거리 얼마인가요? 4입니다. 이 4가 그대로 이쪽으로 갑니다. 3, 4, 이 길이 얼마죠? 5. 따라 선분 AB의 길이는 5. 이렇게 처리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개념을 일반화시키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 공식이에요. 여기 점이 하나 있고 그 점을 A라고 합시다. 이 점의 좌표가 X1, Y1. 이 점의 좌표를 점 B, X2, Y2.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점 A가 나타내는 점의 X좌표, X1과 이 점 B가 나타내는 X좌표, X2. 이 두 점 사이 간격을 잡죠. 그래서 X2-X1의 뺀 값. 이만큼의 점 A의 Y좌표, Y1. 이만큼의 점 B의 Y좌표, Y2. 이 간격을 잡다 보니 이 간격이 절대가 Y2-Y1. 그럼 이게 그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1이 올라와서 이 길이가 돼요. 다시 이게 그대로 오른쪽 이동해서 이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그냥 L이라고 합시다. 그 거리 L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루트를 씌운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의 X좌표, 요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 피타고를 쓰고 있는 거죠. 더해서 루트 씌우면 여기 있는 두 점 사이 거리 L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냥 간단하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6, 7, 8, 9, 10 중에 짝수법만 해보세요. 지금 두 점 사이 거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상 그 위에 써놔. 필요하면 평면 위에 두 점 사이 거리 한글로 써놔.
x 좌표의 차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 제곱 그 위에 써놓으세요. 여기쯤에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써있구나. 안 써도 돼. 여기 있다. 자 보세요. x끼리 뺍니다. 빼는 순서는 그냥 네가 편한 대로 하세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 이리 빼든 저리 빼든 제곱하면 답은 다 똑같아 상관없어요. 8에서 2를 빼면 6이죠? 6의 제곱 더하기 7에서 7을 빼면 0이네요. 이렇게 3분의 a의 길이. 그럼 결국은 루트 36이죠? 왜 루트 26이 나오지? 얘랑 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걸로 내가 설명할 때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어색해. 이런 걸 왜 설명하고 있어야 돼, 내가? 알아서, 이건 알아서 보도록 하시고. 자, 오늘은 한 개를 좀 잠깐 기다려야 되니까, 선생님 풀어나올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 전에 배웠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X 좌표끼리 일단 빼죠? A-5 거기에 제곱 Y좌표끼리 뺍니다. 그럼 이렇게 빼면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선분 AB의 길이입니다. 근데 정리를 루트 안에 정리하다 보니까 루트 2A 제곱 이쪽에서 마이너스 10A 이쪽에서 플러스 2A 마이너스 8A가 나오죠. 이쪽 상수 25 이쪽 상수 1 합치면 26이 나와요. 자, 선분 AB의 최소율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루트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고 루트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 최소를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선분 AB의 최소 값이 되겠죠. 그럼 이 2차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제곱 앞에 있는 개수, 2차식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이 좌표 평면 안에다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포물선은 이 값 자체가 결국은 y에 대응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값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y값, 함수값 y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고 함수값 y는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y좌표가 가장 작잖아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2를 강제로 바깥으로 끄집어내죠. 완전 제곱식을 정리하기 위해.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까지 끌어내고 이 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뒤로 뺍니다. 그리고 여기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 플러스 4. 없던 상황 생겼으니까 그만큼 다시 가로 안에서 빼내야 되죠. 그리고는 2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이에요. a-2의 제곱이 되죠. 얘는 이 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앞에 있는 2가 곱해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8을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18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a 값이 2가 되면 요 점이죠. 이 점의 a좌표가 2가 되면 그때 y 이 값 전체 여기 이 빨간색 전체 최소값은 18이 됩니다. 2,18을 지나가겠다. 따라서 이 빨간색의 최소값은 18이죠. 함수값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시면 함수값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정답은 선분 AB 길이의 최소는 루트 18, 3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평면이 이제 두 점이 있는데 점의 좌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찍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2 여기쯤 3,4 대략 여기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Y축 위에 점 P가 있답니다. Y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y축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점에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죠. 그럼 어딘가에 분명히 y축인데 어딘가에 점이 있을 텐데 뭐 이런 데도 점을 잡았다 칩시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상대적으로 봐도 A쪽이 너무 길죠? 아닐 것 같고. 그럼 여기쯤에 이렇게 아닐 것 같죠? 대략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y축에는 이쪽 어딘가에 있는 점과 이쪽 B까지 거리가 서로 같게 된다. 네, 이것도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럼 결과를 본다면 이 점이 P가 될 테니까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네요. 그럼 AP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이 점은 0,A죠.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니까 X끼리 뺀 값 마이너스 1의 제곱 1, Y끼리 뺀 값 A-2의 제곱 더해서 루트 하면 선분 AP가 나오고 선분 BP의 길이는 X좌표 3과 0을 뺀 값 3, 거기 제곱 9 플러스 A-4 Y좌표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이 식을 정리하려면 양변을 제곱시켜서 루트를 날립니다. 그럼 1 플러스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전개해야 되겠죠. A제곱 두 항을 뺀 것의 제곱이니까 차의 제곱식 얘랑 얘랑 곱한 값의 2배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오른쪽은 9 플러스 A제곱 얘랑 얘랑 곱한 값의 2배 마이너스 8A 16 이거 지워지고 이가 1로 넘어가면 4A가 남고 5가 넘어가면 20이 남죠. 따라서 A 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0,5가 점 P의 좌표에서 A까지 B까지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겠죠. 내분 외분인데 내분은 말 그대로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외분은 바깥에서 나누는 겁니다. 선문을 긋습니다. 선문을 걷어요. 내분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점이 A고 여기 있는 점이 B라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A와 B의 정중앙 위치, 중점을 잡으시오 그러면 여기쯤일 것 같아요. 그럼 이 점을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라지 M은 선분 A, B를 똑같은 길이로 나누고 있죠. 똑같은 길이니까 이 길이의 비율을 따지자면 1대1이 될 겁니다. 이때 점 M을 선분 A, B의 1대1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용어로는 중점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게 내분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외분점은 여기서 여기 선분 A, B가 있어요. A와 B의 끝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외분점은 선분의 바깥쪽이에요. 그럼 선분의 바깥쪽이면 어떻게 그리냐는 얘기죠? 연장선을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분 AB의 연장선을 그립니다. 이 연장선 어딘가에 외분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선분 AB의 2대1 외분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외분점을 우리가 Q라고 합시다. 이 Q. 그럼 A에서 Q까지 길이가 2이며 B에서 Q까지 길이가 1인 선분 AB의 연장선 어딘가에 존재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A에서 멀고 B에서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위치상. 그럼 AB의 오른쪽 어딘가에 이렇게 점이 존재하는 거야. 이런 데 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길이를 따져봤더니 A에서 이 Q까지 길이가 2일 때 Q에서 B까지 이 길이가 1이 되는 이런 점이 선분 AB의 2대1 외분점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 단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하는 방식이 나왔죠? 외분점, 내분점을 구하는 방식.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점이 있어요. x1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점이 있습니다. x2가 있어요. 근데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요. 비율이 얼마인지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내분점의 좌표를 p, 보통 책에 많이 p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p의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비례식을 세우는 겁니다. 이 길이를 식으로 쓰시오. 그러면 x-x1인 것 이해하십니까? 이 길이를
관계식으로 쓰시오 그러면 x2 마이너스 x1이 x인 것 이해되나요? 얘가 오른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뺀 게 길이, 이렇게 뺀 게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길이가 m 대 n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두 길이의 비율은 m 대 n이 돼요. 그래서 비례식을 푸는 겁니다. 이렇게 내항의 곱과 이렇게 외항의 곱이 서로 같잖아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럼 얘를 분비하게 되면 x2m 마이너스 x 곱하기 m은 이렇게 분비하게 되면 xn 마이너스 x1n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x값입니다. 요 내분점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니까 x가 있는 것들을 모아야 돼요. 얘랑 얘랑이 x가 있네요. 얘를 이렇게 이항하고 반대로 얘를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x로 묶는 거니까요. x 한 다음에 개수가 m 플러스 n으로 묶여요. 우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요 자리에 밑에 쓸게요. x m 플러스 n 이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nx1 플러스 mx2 이렇게 만들어지죠. 양변 이걸로 나눕니다. x는 m 플러스 n 분의 nx1 플러스 mx2 혹은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씁니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이 공식입니다. 내분점 공식.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그 증명을 설명드렸고요. 간단한 예를 설명드리면 여기 2가 있고 여기 5가 있습니다. 이 길이를 4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면 그 내분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럼 공식에 맞춰 써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비례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 원래는.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풀기가 귀찮아서 공식을 외우는 거죠. 일반화된 원리인 거니까. 그럼 두 비율값 4와 1을 더한 다음에 mx2라는 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비율값은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의 좌표에 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비율값은 반대쪽에 있는 왼쪽에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곱하겠다는 얘기죠. 4 곱하기 5. 그리고 더하기 가운데는 덧셈으로 가죠. 여기랑 여기를 곱하겠다는 뜻이죠. 1 곱하기 2. 그럼 5분의 22. 이 점의 좌표는 5분의 22. 대략 4.4 정도 되는 위치가 2와 5의 4대 1 내분점의 위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외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x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 x2라는 점이 있어요. 그 여기쯤에 x가 있습니다. 여기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변의 길이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x-x1 대 이변의 길이 x-x2 그 두 선분의 길이의 비율은 그대로 m 대 n이 됩니다. m 대 n. 이걸 아까처럼 비례식을 풀어보게 되면 공식은 이렇게 나와요. 이 x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개의 비율을 더하는 건 똑같은데 얘를 여기다 곱한 값 mx 얘를 여기다 반대쪽에 곱한 값 mx2 마이너스 얘를 여기다 곱한 값 nx1 가운데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라는 것. 풀이는 그냥 전개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묶어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되셨나요?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은 공식이 똑같습니다. 가운데가 더하기냐 빼기냐의 차이점일 뿐이지 여기 죄송해요. 이거 빼야 됩니다. 가운데 더하기냐 빼기냐 차이점이지 내용은 완벽히 동일하다는 거죠. 배열 자체는 완벽히 똑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중점은 몇 대 몇? 1대1 내분점입니다. 그러니까 1대1, 그 mn 자리에 1, 2를 대입하면 당연히 mn 자리에 1, 2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점을 더한다면 2로 나오는 평균 위의 위치, 중점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를 그 다음 이제 단원에 나와 있을 텐데 자리가 분명히 없을 거라 이거다 설명드릴게요.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 외분점은 이 단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단원의 핵심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어요.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두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점 A, 여기 점 B. 이 점 A와 점 B의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뭐 M 된 내분점, M 된 외분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점까지를 M이라고 합시다. 선분 AB 여기까지서 여기까지의 비율을 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 내분점의 좌표를 P라고 한다면 얘가 x1, y1, 얘를 x2,
y2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방식이에요. 여기는 이 두 점을 이렇게 x축 평행 직선을 긋다 보면 요 길이가 나와요. 여기에서 점피를 다시 이렇게 x 방향 내리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변의 비율이나 이 변의 비율이 같겠죠. 이게 m대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x1이고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x2입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내리게 되면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x가 될 텐데 이게 m 대 n이 된다 뜻이에요. 쓰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지만 실제로 x축 쪽으로 이 점 A와 B의 x좌표의 변화를 봤더니 그 변화는 달리 말하면 그냥 수직선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m 대 n 내분점이 점 P의 x좌표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좀 전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죠? 공식이? 두 비율을 더한 거 분해. 두 비율 중에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건 왼쪽으로. mx2 플러스 nx1이 점 P의 x좌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점 P의 y좌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점 A의 y좌표, y1. 여기는 점 B의 y좌표, y2. 여기는 점 P의 y좌표, y라고 한다면 다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게 m 대 n이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도 n, 여기도 m이 돼요. 이렇게 삼각형과 이렇게 삼각의 닮은 비율이야 n 대 m, 그럼 얘도 n 대 m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점 y좌표를 구하려면 이만큼이 m이고 이만큼이 n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도 x축에 놓이는 것처럼 얘도 수직선상 움직이는 내분점의 좌표 y1과 y2의 m 대 n, y1에서 y2의 m 대 n 내분점이니까 그 공식에 맞춰서 이 점의 좌표를 쓰게 되면 두 점을 더한 거 분해 여기 있는 거는 반대쪽에다가 여기 있는 거는 반대쪽에다가 my2 플러스 ny1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를 다음처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 책에 이거는 이 내용이 책에 그림으로 잘 표시되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점 A 좌표가 2,5예요.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선분 AB에 2 대 1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연습할 때는 대단치 않은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헷갈려요, 사실. 어떤 비율로 어떻게 써야 될지 규칙을 1점만적으로 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텐데 내분점이니까 어쨌든 좌표 평면의 내분점 구할 때는 이렇게 x좌표, y좌표 있을 때고 가운데 선을 그어줍니다. 분수식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그 이 비율값을 순서대로 2 더하기 1, 2 더하기 1을 쓰시고 이제 여기 쓸 때가 헷갈리는데 이건 내분점의 x좌표잖아. 따라서 하는 방식은 선생님 보통 이렇게 했었고 가르칩니다. 비율 2대 1을 갖다 쓰세요. 비율을 먼저 씁니다. 비율이 반대쪽에 있는 좌표점에 곱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율을 먼저 쓰시고 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점 A의 x좌표와 점 B의 x좌표를 순서대로 그 밑에 나란히 쓰세요. 이렇게. 그럼 곱할 때는 이렇게 곱한 값에서 반대로 이렇게 곱한 값을 덧셈하시면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 곱하기 2 이게 내분점의 x좌표입니다. 그럼 내분점의 y좌표 쓸 때 똑같이 비율을 먼저 쓰시고 두 점의 순서대로 A에서 B 쪽이니까 A의 y좌표 5, B의 y좌표 1 쓰신 다음에 첫 번째 비례식을 반대쪽에 먼저 곱한 값을 먼저 써줘요. 2 곱하기 1. 습관적으로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비율값을 반대쪽 곱한 값 1 곱하기 5 걔네를 덧셈하시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내분점의 y좌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안 써 있고 선분 BA에 2 대 1 내분점의 위치를 찾으시오. 그러면 이거 다른 점입니다. AB의 2 대 1 내분점과 BA의 2 대 1 내분점은 다른 겁니다. 이거 뭐냐면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어요. 근데 위에는 AB의 2 대 1 내분점이면 A에서 2, B에서 1이니까 여기 있는 게 위에 있는 거에 내분점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는 B에서 A 쪽으로 2 대 1 내분점이라는 얘기는 그 내분점의 위치가 B에서 2만큼 A에서 1만큼이기 때문에 여기가 밑에 있는 점의 내분점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 선분의 어떤 점에서부터 이게 시작점이고 얘가 끝점입니다.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해서 내분점인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서 순서를 쓸 때도 매번 시작되고 있는 점을 먼저 쓰시고 나중에 끝나고 있는 점의 좌표를 나중에 쓰셔야지 그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답이 틀리니까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외분점 연습합니다. 똑같이 선분 AB에 2대1 내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이죠. 점이 여기 있고 점 B 여기 있는데 연장선 어딘가에 2대1 A에서 2만큼 다시 1만큼 여기에 외분점 Q가 있는 겁니다. 그럼 2대1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AQ의 중점이 된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여차하면 외분점을 내분점을 바꿔놓고 풀어도 된다는 뜻인데 지금은 외분점을 연습하는 단계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저 외분점을 찾습니다. 찾는데 외분점도 X좌표, Y좌표 분수 형태를 쓰시고 비율은 뺍니다. 내분점은 더하지만 외분점은 뺀다고 그랬죠. 분자를 쓸 때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비율 먼저 쓰시고 이렇게 비율 먼저 써주시고 두 점의 순서대로 X좌표 먼저 순서대로 2하고 마이너스 3 Y좌표 5하고 1 이게 순서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비율을 반대쪽에 곱한 값 2 곱하기 마이너스 3 두 번째 비율을 반대쪽 X좌표 곱한 값 1 곱하기 2 걔를 빼야 돼.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 뺄 때 앞뒤가 바뀌면 답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분점 할 때 그랬잖아. 내분점 어차피 더 셉니다. 사실은 이 앞뒤의 순서도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야 외분점 할 때도 이상한 짓은 안 합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곱한 값 2 곱하기 1 빼기 이렇게 곱한 값 1 곱하기 5 이걸 정리하시면 저 AB의 2대1 외분점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공식은 필히 이건 연습이었으니까요. 공식은 필히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분. 공식은 필히 잘 이해하시고 자 무게중심 빨리 설명드릴게요. 잔소리가 너무 길었어. 이놈은 고질병 같은 잔소리 한번 시작하면 끝나지를 못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 안에 무게중심이 다 있었죠. 모든 학교마다 다 이 무게중심 시험 범위가 있었는데 기초적인 내용 생략합시다. 무게중심,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 그리고 그 비율값은 꼭지점에서 여기 있는 무게중심까지 2 무게중심의 중점까지 1, 2대1의 비율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달리 말하니까 이런 의미네 그러면 달리 말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 내분 외분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무게중심은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다. 비율은 2대1이 성립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분점을 배우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점 A와 점 M의 이 중선 있죠? 이 중선에서 꼭지점에서 중점 쪽으로 2대1 내분점의 위치가 결론은 무게중심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2대1 내분점을 공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점 A 좌표를 지금 책에서는 x1, x2, 점 B를 x1, y1, x2, y2, x3, y3 해서 점 A, B, C를 잡았어요. 그럼 여기는 점 M의 좌표는 A의 좌표는 x1, y1이고 점 M의 좌표는 얘네들이 중점의 좌표니까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x좌표를 더한 값을 2로 나눠주고 y좌표를 2로 더한 값을 2로 나눠주면 중점 좌표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이해되시죠? 1대1 내분점이니까 각각 내분의 위치에다 1, 2를 집어넣으시면 그냥 x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y끼리 더하면 2로 나눠서 중점 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선분 AM에 2대1 내분점의 위치를 찾으시면 그게 알고 보니까 무게중심 G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별건 없습니다. 내분점 G의 좌표를 찾으시오. 그러면 X좌표, Y좌표를 씁니다. 2대1 내분점이니까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분의 자 비율을 쓰죠. 2대1 X좌표 씁니다. 순서대로 X1 그 다음에 2분의 X2 플러스 X3 Y1 2분의 Y2 플러스 Y3를 비율 밑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곱할 때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하면 덧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곱하다 보면 이 2가 약분되고 이게 덧셈이 되죠.
거기다 이렇게 곱하면 덧셈하다 보니까 결론은 x1과 x2와 x3를 나란히 더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얘도 내분점 계산할 때 분모는 2y를 더한 값, 분자는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한 값. 근데 곱하다 보면 2가 약분되잖아. 분자만 남을 거라고. 거기다 이렇게 곱한 값을 덧셈하다 보니까 y1과 이 분자를 덧셈하다 보면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아주 쉬운 공식이 나옵니다. 3분의 x 앞을 싹 다 더해요. 3분의 y 앞을 싹 다 더합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좌표를 좌표 평면 위에서 그려내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점은 점이 두 개잖아. 중점은 x좌표를 더한 다음에 점이 두 개니까 2로 나눈다면 무게중심은 점이 세 개입니다. 그럼 세 점의 x좌표를 싹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세 점의 y좌표를 싹 다 더한 다음에 세 점의 x좌표를 싹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세 점의 y좌표를 싹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게 되면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분점을 이용해서 무게중심 좌표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였고, 여기는 평행사변의 성질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유형만 설명드릴게요. 평행사변의 5가지 성질 기억합니까? 정의 포함은 5가지. 이것도 저번 시험 범위였잖아요. 평행사변의 5가지 떠올려봐. 뭐였어? 제일 처음 평행이죠. 순서가 정해진 건 물론 아니야. 근데 평행사변이니까 마주보는 두 쌍대면 평행하다, 마주보는 두 쌍대면 길이 같다, 마주보는 두 대각 크기가 서로다, 대각 사이 서로 다른 것이 이등분한다.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며 그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게 성립하면 평행사변형인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평행사변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선생님, 근데 이게 꼭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좌평면에 점을 찍다 보면 또 이 모양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순서대로 A를 그냥 A 1,4, 보통 식의 반대 방향으로 B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C 2,1, D 이렇게 써는 게 보통 약속입니다. 그려놓고 나서 다음 이 점 뒤에 좌표를 구하시오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쪽 대각선이 이쪽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하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대각선의 교점이 있죠. 이 교점을 P라고 한다면 선분 AC의 중점과 선분 BC의 중점은, BD의 중점은 점 P의 좌표로 똑같다라고 됩니다. 그럼 AC의 중점 좌표를 구할 때 쓰이는 공식은 X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눠주고요. 너무 큰데? X좌표를 더한 것끼리 2로 나눠주고 Y좌표를 더한 것끼리 2로 나눠줍니다. 그게 AC의 중점이고, BD의 중점은 X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눠줍니다. 근데 이게 같은 점이니까 얘랑 얘랑 서로 같다는 뜻이죠. 따라서 분모들은 다 약분해서 지워버리고 분자인 A-1이 이쪽에 있는 3이 되고 이쪽에 있는 B라는 값이 4Y를 더한 값 5가 된다. 따라서 A값은 4, B값은 5, 이 점의 좌표는 4,5가 된다. 이게 가볍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걸 알아야 또 마름모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평행사변이 여기서 끝나는데,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조건에서 추가로 뭐 해야 되냐면 이웃변의 길이 같다를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을 두 개 세워야 돼요. 연립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혹시 문제 나오면 그렇게 풀도록 하세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개념으로 중점 좌표가 서로 같다라는 내용을 통해 A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세우시는데, 마름모는 꼭 관계식이 두 개가 필요하도록 문제를 배열하기 때문에 그때 추가하라 이겁니다. 그럼 AB의 길이와 뭐 AD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있죠? 아까 처음에 배웠던 두 점 사이 거리, 이 두 점 사이 거리 서로 같다. 그럼 양변 제곱해서 루트 날려주고 다시 AB에 대한 관계식을 풀다 보면 위아래 두 개 연립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집에서 과제를 해보시고, 이걸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A에서 선분 B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 직각삼각형이 발생하죠. 근데 D에서 다시 C 쪽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안 만나지만 연장선을 그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이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산법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X좌표가 얼마죠?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몇 칸 이동하나요? 두 칸을 이동하고 있죠.
그냥 표현을 양수로 할게요. 양수 2칸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좌표가 0, 여기 있는 y좌표가 4. 위로 몇 칸 이동하고 있나요? 4칸 이동하고 있네요. 그럼 이쪽도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할 것이며 이쪽에서 위로 4칸 이동할 거라 여기 있는 점에 x좌표에 1을 더하고 여기 있는 점에 y좌표에 4를 더하게 되면 이 점의 좌표인 4,5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풀이인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죄송합니다. 잔소리 좀 길어서 수업 내용을 많이 전달 못하고 막판에 막 몰아쳐서 막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미안해요.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도 못하고 막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설명드렸으니까 월요일까지 과제는 여기 있는 연습 문제까지입니다. 연재는 잘 모르니까 우리는 실전마다 업은 안 풉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까지. 네. 과제는 165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과제를 잘 풀어오시면 되고 중등부 교과는 늘 그렇지만 지금 방학이라 60문제 잘 풀어오시면 됩니다. 중등교과 더 이상 하실 거 없는 분들은 고등교과 좀 더 연습하세요. 아셨죠?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앞에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시기 바라요. 고생 많으셨어요. 가세요. 야, 넌 뭐 당연히 어이 김태현이 이게 뭐 잔소리를 뭐 매일같이 해야 돼? 요즘? 너 또 왜 한동안 잔소리 안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한다 싶었더니 또 요즘 왜 이러지? 너무 늦게 일어났어. 아니 늦게 일어났어도 임마 오늘 어차피 오는 날인 거 알고 있었으면 늦더라도 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직접 전화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든지 무슨 오는 날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오는 날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방학 때 이렇게 하자고 서로 약속한 게 있는데 질문부터 해봐. 현준이 어디까지 풀었니? 38번. 아직도? 접지 마, 그냥 줘. 로그가 정의되면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거 읽었어? 그래, 수고했어. 로그가 정의되려면 로그의 정의가 뭐야? 이걸 안 외웠다고?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이해돼? 까먹지 마자. 네. 뭐라고? 로그의 정의가 되려면 지수는 1이 아닌 양수. 밑. 밑은 1이 아닌 지수가 양수. 진수. 진수가 양수. 로그는 지수는 없어. 진수. 진수가 양수. 그럼 밑 A는 첫 번째 1이 아닌 양수. 두 번째 진수는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는 양수. 이건 뭐 더 건드릴 조건 없지? 요 조건이 있는 거니까. 여기만 설명하면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네? 이거 절대부등식이잖아. 2차 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공부가 이어지진 않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 단어에 이렇게 녹아서 들어가 있는데 고1 게 자꾸 안 되면 고2 게 어딘가 중간중간 자꾸 맡긴다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아 저런 게 있었지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네가 이만큼 부족한 거야 지금.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 2차 부등식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2차 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 그럼 바로 떠나놔야 될 게 뭐냐면 좌표 표면 위에 x축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를 그리되 총 6개의 그래프. 그럼 어디로 블록하는지 모르잖아. a 제곱의 값이 양수이면 x 제곱 값이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는데 이거는 양음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잖아. 정수라고만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으니까. 6개. 안 만날 때. 아래로 블록하면서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위로 블록하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이 총 6개야. 이 6개 중에 해석을 이거는 2차 함수 포물선을 그린 거지. 포물선이 항상 x축보다라는 뜻이야. 크다는 뜻은 위에 있다. 그치? 항상. 그럼 이 6개 중에 포물선이 항상 x축 위에 있는 게 누구니? 이쪽에서 첫 번째. 얘 하나만.
이게 하나만이야. 얘는 항상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나잖아. 만난다는 얘기는 등호, 같아야 되는데 등호가 없잖아. 등호 있으면 얘까지 답이야. 이렇게 두 개가 답인데 등호 없으면 얘만 다. 나머지 다 틀린 거지. 항상 위에 있지 않고 같거나 아래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답이 얘야. 그럼 첫 번째 A가 양수가 되어야 되며 맞네. 같이 겹치는 의미지.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그러면 이거는 x축과 만나야 근이 되잖아. 포물선이 x축과 만나야 이게 이 함수가 0이 되는 x값 근이 되는 건데 안 만나니까 근이 없는 거야. 근이 없으니까 2차식에 근이 없다는 뜻은 판별식 0보다 작아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 그럼 이제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게 판별식이 x 앞에 대해서 짝수니까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풀이법은 저 x 앞에 있는 개수 2a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안에 4ac잖아. 근데 그 b제곱에 b를 반 나눈 거의 제곱. 4ac 할 때 4 빼고 이게 4로 나눈 거니까 ac 그게 0보다 작다. a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작다. 그럼 2차 부등식 풀려면 조합에는 인수분해라.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5 이렇게. 2차식 0보다 작으면 큰큰 작작이야. 사이값이야. 에이 2차식 야 이게 라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 크면 큰큰 작작이야. 작으면 사이값이고 0 5 여기 사이. 이게 이제 진수 조건이야. 그럼 위에는 밑 조건은 그 중에 이제 1은 안 된대. 1은 안 되고 양수가 되는 거지. 0보다 크고. 그럼 어디가 겹치냐면 여기가 겹치지. 1 빼고. 그럼 답을 쓸 때는 1 빼고 이렇게 쓸 수는 없다 보니까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나누어 쓴다고. 이 두 개 범위를 나누어 쓰는 거야. 그래서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 여기 1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또 저희 아직 로감도 안 나왔죠. 로감수 하고 있는 중이잖아. 저번 시간에 로감수 꽤 진도 우리가 꽤 나갔는데? 그래요? 문제 안 풀어봤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진도를 가면서 나도 헷갈리네. 자꾸 여러 반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현준아, 우리가 저번 수업할 때 로감수 진도 나갔었니? 좀 나온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나도 나간 것 같은데. 안 나왔구나. 안 나왔대. 이거 언제 다 하냐, 너? 와, 이거 언제 다 하지? 집에서 열심히 하죠. 열심히 안 하니까 문제지. 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그 이유잖아. 열심히 안 해서 빌려나온 거잖아. 여기서 열심히 한다고 집에 도 열심히 안 하잖아. 열심히 하죠. 너 이제 다음 주에 검사해서 이게 막 안 돼 있으면 이제 매일 부를 거야. 네. 또 매일같이 나오고 싶냐? 나오고 싶구나, 또 매일같이. 대답 안 하는 거니까 또 매일같이 나오고 싶구나. 이거 지우고 다시 해봐. 너 왜 너 핸드폰 놀고, 너 핸드폰 하러 내가 남겼어? 죽으려고. 뭐라고? 이 핸드폰 집어 던질까? 알겠어. 채점 좀 이따 줄게. 질문부터 먼저 해. 참, 근데 놀고 있다고? 빨리 공부해서 어떻게 질문을 만들든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가져야지. 아까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이 핸드폰이 뭐라고? 할머니 할머니랑 카톡 해야지. 그래, 알겠어. 뭐라도 얘기는 못하겠구나. 그럼 질문 없으면 빨리 풀고 3번 프린트 답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답지 이제 네가 들고 다니. 이게 1번부터 6번 프린트까지 답지가 있는 거야. 너 지금 몇 번 프린트, 4번이 받은 거고, 5번 프린트는 가지고 있어? 언제 풀 거야, 5번 프린트? 밖에만 뭐해? 열심히 해. 드실래요? 아니, 싫어.